자, 첫 번째 콘텐츠, 여대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대학 얘기를 할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대학들이 생각나?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명문대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설의 부실대학이 하나 있어서 아시아대학교라고, 진짜 대한민국 대학대 중에 부실할 수 있는 거는 다 갖춘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이런 대학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 얘는 개교를 2003년에 하고 폐교를 2008년에 했어. 대학교가 개교해서 폐교할 때까지 5년밖에 안 걸렸어요. 폐교 스피드런 업적을 세운 대학이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학교가 부실대학이 돼가지고 학교가 폐교의 수순으로 가는 건데, 이 학교가 진짜 레전드인 게 뭐냐면은, 이 학교는 폐교를 할 때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교직원들이 학교 학적 자료를 싹 다 삭제하고 런을 냈어. 그러니까 재학생들을 고졸로 만든 거야, 교직원들이. 근데 비리의 종류가 백화점이야. 기숙사비도 횡령했고, 교수 임용시에 뒷돈도 받았고, 설립자랑 총장이 모두 구속된 트래블이에요. 트래블. 맨유도 한 번밖에 못한 트래블을 아시아대학교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얼마나 노답이었냐면, 2004년도에 이 학교가 돈이 없어서 중국 유학생들을 입학을 시켜요. 근데 이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사람들도 런을 냈어. 그러니까 얘네의 목적이 뭐였냐면, 학생 비자를 취득을 해서 그냥 한국에 입국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입학을 한 뒤에 얘네들이 상당수가 잠적을 하고 학교에 안 나왔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수업을 들었느냐, 이게 이제 그 아시아대학교의 다도학 수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제가 다도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다도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건물이 원래 2동이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한 동은 결국 끝까지 안 지어졌다는 거야. 뭐 난 그래서 알포인트 세트장인 줄 알았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대학교는 학교 재정이 오링이 나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막장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한국 대학들이 대다수가 저 학교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대학교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볼 건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 동덕여대에서 이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뭐냐,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거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거야. 뭐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아이돌 관련 데모 할 때처럼 트럭도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결국 뭐 어쨌든 문제가 결국 공학으로 전환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공학으로 전환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여대라는 학교가 계속 존치를 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주 여자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좀 찾아봤다 이겁니다. 여성 역군을 양성한다, 지도 여성을 양성한다, 능력 있는 여성을 양성하고 여성 지도자를 배출을 한다, 여성 지도자를 양성을 한다. 뭐 약간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무슨 대학을, 이런 시절이었잖아. 이제 여자를 대학을 안 보내니까 여성들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좀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시대가 됐다 이거죠. 실제로 지역별로 쪼개보면 이게 2021학년도 일반계 고교 건데, 보면은 요 밑에 나오잖아요. 남학생이 76.8%, 여학생이 81.6%.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5%포인트 정도 이제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여성만 교육하기 위한 여자 대학의 존재 의의는 조금 희박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대의 구성원들은 다른 존립의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래도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다. 아직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자들만이 모여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여자 대학이 공학으로 전환한 사례가 과연 없나? 되게 의외의 사례들이 있어. 여러분, 중앙대학교 있잖아요. 저 몰랐는데 중앙대학교가 여대에서 공학으로 전환이 된 학교더라고. 1948년에 원래는 중앙여대였다가 중앙대학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도 78년에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공학으로 바뀌면서 세종대학교가 됐대. 그리고
한성대학교도 1978년에 한성여자대학에서 한성대학교 공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뭐 요런 사례들이 보니까 있더라고. 결국 이 공학 전환 논란 자체가 왜 제기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태가 터진 거는 이 동덕여대에서 한국어 문화 전공이라는 전공을 신설을 했는데 여기 외국인 남학생 6명이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궁금해? 왜 한국 관련 전공을 신설을 해서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했을까? 학교가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재정이 부족하면 앞으로 계속 존속되기 어려우니까 아시아대학교 엔딩으로 갈 수도 있잖아,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외국 유학생도 유치를 하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학교가. 그래서 실제로 학교 운영 경비 부담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대학교들은 나름대로의 그 재산이 있습니다. 수익용 재산. 그 수익용 재산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 학교의 운영비에 얼마나 투입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학교 운영 경비 부담률인데, 동덕여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게 2023년에는 69%까지 증가를 하지만, 제가 이거를 또 숫자를 찾아봤더니 동덕여대는 기본적으로 수익용 재산 규모가 되게 작아.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 대학교가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새드 엔딩밖에 없는 멀티 엔딩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봐봐,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대학이 재정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원을 일단 확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등록금 인상하는 거야. 이거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안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냐? 우리나라 2010년대부터 등록금 인상 상한 한도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대학은 그걸 초과해서 등록금 인상할 수 없어. 자, 두 번째, 그럼 수익 사업을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대학 맘대로 어떻게 돼? 수익 사업을 확대해서 수익률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그게 맘대로 되는 거야?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자, 그러면은 무슨 방법이 남느냐?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학과를 신설해야지. 아니면은 뭐 유학생을 유치를 할 수도 있지. 동덕여대 했던 것처럼. 그러면 동덕여대 엔딩이 나온 겁니다. 자, 이도저도 안 될 경우 대학교끼리 통폐합 엔딩이 나옵니다. 이게 2005년에 있었던 부산대 밀양대 통합사건인데, 이때도 굉장히 학내 분규가 심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지. 그냥 학교 재산 남은 거 나눠 먹고. 그럼 어떻게 되냐? 아시아대학교 엔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학교가 재정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저 3개밖에 없어. 아무리 내가 분기에서 선택지를 잘 골라도 결국 여주랑 사귈 수가 없는 그런 엔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자, 2020년, 2019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 대비해서 입학 가능 인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달라는 학교도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2040년 가면 그냥 지금 입학 정원 대비해서 입학 가능 인원 자체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 중에 절반은 20년 뒤에는 문 닫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때는 지방에는 아예 대학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전체 대학교 개수는 385개입니다. 지금 많이 없어져도 385개야. 근데 그 중에 17.6%의 학교가 이미 미달이에요. 그 중에 지방대가 59개, 저 60개 지방대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대학들에게 정해진 운명이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지성의 전당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의 전당은 재산이 얼마냐? 약 74.4조 원이에요. 기금 운용 수익률만 몇 %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9.5%입니다. 국민연금보다 운용을 잘해. 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국내 291개 사립대학교 전체 회계상 교비 적립금 11조 원밖에 안 돼. 대한민국의 사립대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 대학교랑 우리나라 대학교를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솔직히 좀 그렇지. 미국 대학은 뭐 세계에서 엄청나게 우수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곳이고, 그리고 기부금 입학도 받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대학들 선발이 좀 묶여있는 거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 학교 소멸을 간신히 피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근데 그런 학교에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학교가 없어지지 않으면 뭐가 없어지냐? 과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대구대학교 사회학과가 폐과가 되면서 사회학과 장례식을 실제로 치르는 일이 있었어요. 경남대학교 역시 인문 3개 학과를 폐지를 하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남대 사회학과도 지금 모집 정지가 되어 있고요. 이 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다른 과로
특별 전과를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 소멸할 과라 이거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 섭외를 하기로 했잖아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우리 봤죠?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없어진다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서 오늘 관련된 얘기들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흰고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주제가 대학 소멸 관련된 주제인데, 이제 중간에 대학 소멸에서 우리가 한뎁스도 들어가서 이제 학과 소멸 얘기하다 경남대 사회학과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도 모집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혹시 경남대 사회학과의 현재 상황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방송을 조금 봤는데, 네. 저희는 이제 21년에 이제 모집 지금 정지가 됐고, 모집 정지가 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신입생이 안 들어오는 게 특별전과도 생기긴 하는데, 사실 학과가 바로 없앨 수가 없어요. 법적 지위로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학과는 이제 빵명이 될 때까지는 학과는 유지는 되는 건데, 이제 한 그 시간이 4년, 5년, 뭐 길면 뭐 10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동안에 학생들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은 이제 다른 과를 겸직을 하다가 이제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교양학부 이런 데로 가는 게 보통은 수순이죠. 예, 양 교수님, 그럼 이제 경남대 이외에 또 그 외의 지방대들 상황이 지금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지방대 상황들은 혹시 좀 어떨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 대학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체 재정으로 유지가 안 돼요. 등록금은 지금 10몇 년 동안 거의 묶여 있고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만 사실은 지금은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가 뭐 하버드처럼 외부에서 뭐 펀딩을 받기에 혹은 뭐 동문을 통해서 혹은 해외 유세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받기에는 지금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이제 평가를 할 거잖아요. 여기서 보통은 세 가지 지표를 봅니다. 세 가지 지표가 뭐냐면 신입생 충원율,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 충원율, 그 다음 취업률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되고, 근데 이제 뭐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문제여서 사실은 줄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어떤 과들만 남게 되냐면, 지금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은 전부 다 전문대하고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인문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심리가 남고, 뭐 이학은 전부 다 없어지고 자연계열도 다 없어지거든요. 공대 조금 남고, 뭐 이제 지금 그런 게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양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좀 지방대학교가 이런 상황을 타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대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온갖 것들을 놓고 사실은 다 타진해보는 중인 것 같아요. 하나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지역에 맞춤형 이제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봐라 이런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글로컬이라고 해서 이제 선정하는 건데, 글로컬이 되면 학교에 이제 교육과정 자체를 아예 뜯어서 그냥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거는 돈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거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뭐 예를 들면 취업이 잘 되는 걸 했다가 또 한동안은 또 뭐 R&D에 관련된 대기업의 R&D 관련된 학과를 했다가 사실은 뭐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방대가 지방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입장이 엇갈리는 정도로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지금 헤매는 중이에요. 네, 아무튼 양 교수님 오늘 그 늦은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종국에는 대학 등록금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법정 한도 있다고. 근데 법정 한도를 심지어 2010년대 중반에 이거를 이제 거의 1.5% 정도로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가 대학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구간일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저는 재정이 답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등록금을 올린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현실화하면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기겠지. 그러면 장학금을 국가 장학금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등록금을 그대로 두고 정부가 대학에 투자를 많이 해주든지 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미래에는 정부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쓰는지만 남아있는 거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 소멸의 방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비용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학 문제는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국의 대학 자체가 국제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은 솔직히 저는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K 취업을 하려고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그 수요는 또 결국 일부 상위권 명문대들이 다 차지를 하겠지. 그럼 결국 그 상위권 명문대들의 경쟁력만 더 강해지고 그러면은 거기만 더 집중이 돼도 거기 말고는 대학 다 망하겠지. 그래서 이게 저는 대학에 대한 좀 고른 투자 자체가 한국이 더 글로벌해지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 또 이런 적극적인 투자가 없이는 인구 감소 시기에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제안은 결국 대학에 투자를 해서 대학을 더 글로벌하게 만드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닌가. 뭐 어찌됐든 우리가 돈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는 던져봐야 앞으로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 잠깐 쉬었다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댓글 좀 볼게요.